직업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직업 상담사는 적성 검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흥미를 분석해주고 그에 맞는 직업을 소개해주는 역할이에요. 말 그대로 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그것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직업 알선, 취업 상담, 직업 적응 상담, 그리고 각종 정보 제공, 더 나아가서는 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상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일단 자격증을 무조건 취득하셔야 돼요.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1년에 3번 정도 시험이 있어요. 필기와 실기 이렇게 2가지 시험을 보고요.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도 1급과 2급이 나뉩니다. 1급은 3년 동안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요. 2급은 누구나 시험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2급으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직업상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워낙에 다양한 직업들을 하기도 했고 원래도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상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 조언이나 제 이야기로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적성에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엔 열심히 서치를 했죠.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고 자격증을 따고서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열심히 서치를 한 다음에 직업 상담사를 취득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 없이 오로지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요. 공부를 엄청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2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 필기는 5가지 과목을 응시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면 한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5개를 모두 합쳤을 때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틀려도 되지만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는 무조건 맞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실기는 한 과목에 대해서만 실기를 보는데요. 직업상담 실무라는 과목으로만 실기를 보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 60점이 넘어야 하는데 실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서술형이라는 점? 난이도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독학으로도 가능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과목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상담에 관련된 이론 공부가 있다면 직업에 대한 공부가 있고 아니면 노동시장에 대한 공부가 있고요. 혹은 노동법에 대한 과목도 있어요. 그리고 직업 심리에 대한 과목 이렇게 총 5개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주로 보셔야 되는 점은 일단 이론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같은 의미 같아 보이지만 정말 조금 다른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론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셔야 해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전에 봤던 문제가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론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론에 조금 더 공부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취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상담은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리도 아직은 많이 없을 뿐더러 경력이 있는 자들을 조금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가 조금 어려워요. 저도 많이 서류에서 떨어졌고 마지막에 붙은 곳이 인크루트였어요. 인크루트의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아시나요?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직업 심리 검사도 해주고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알선도 해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인크루트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상담사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행정직으로 들어갔다가 상담사로 진급을 한 케이스인 거죠. 행정직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행정직이 무조건 필요한 그런 구조였어요. 행정직으로 들어가서 대략적인 일의 업무를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기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상담사로 진급을 하게 됐죠. 상담사로 전환이 된 후부터는 참여자분들도 만나고 참여자분들께 지급 수당도 드렸고 훈련을 받으실 학원도 연계를 해드리고 알선도 해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그만두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상담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상담사라고 해서 상담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취업에 대한 압박, 성공률이 저희에게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담을 한 뒤에 그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게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단계가 끝나면 나라에서 수당을 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업무가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직업상담사로 다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 성공 패키지가 아닌 다른 직업상담소나 직업훈련기관이나 이런 곳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직업상담사가 되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으면 들어갈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직업훈련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상담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들어갈 곳이 많아서 아무래도 떠오르는 직업인 것 같아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